네, 반갑습니다.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고요. 마지막 세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션 이후에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 마치시고 나서 끝까지 남아서 경품 추첨에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번 서밋에서 또 하나의 네트워크 주제를 가지고 다뤘었고, 오늘이 이제 네트워크 주제로 다루는 마지막 세션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즉 하이브리드 환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글로벌한 네트워크 연결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환경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프라미스, 우리 흔히 이제 프라이빗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AWS, 즉 퍼블릭 환경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하나처럼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내가 보이는 눈앞에 항상 와이어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흔하게 안심이 되고, 근데 최근에 클라우드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많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많은 워크로드가 온프라미스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퍼블릭 클라우드와 우리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를 하나처럼 그래서 아무런 장벽 없이 아주 유기적으로 운영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온프라미스 또는 코로케이션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AWS의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나처럼 여러분의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있었던 클라우드 2018에서는 앞서 들으셨던 세션과 유사한 전반적인 AWS의 네트워킹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그 많은 옵션들 중에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를 연결하는 즉 대부분 VPN과 Direct Connect의 두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여러분들 아키텍처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유형의 서비스가 하이브리드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이 온프라미스 데이터에 대한 소산, 원격집 백업들과 같은 클라우드의 저렴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스토리지가 대용량 기반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의 VPN 또는 여러 개의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백업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온프라미스의 버추얼 머신과 같은 형태로 동작을 하고, 이것이 NFS 서버 또는 아이스카시 볼륨 서버 또는 VTL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같이 동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서 데이터를 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AWS로 데이터가 옮겨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지난 3월 28일 날 서울 리전도 런칭을 했습니다. VDI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와 같은 데스크탑 서비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의 데스크탑 이미지들을 올려놓고 외부 사용자가 퍼블릭 스페이스에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 인스턴스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업무는 여전히 많은 서비스들이 온프라미스에 있습니다. 대부분 인증 서비스 또는 기간계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에서 인증을 받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간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 하이브리드 환경을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데모는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엑스포 부스에서 저희 협력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는 약간 다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또 다른 가장 베네핏 중에 하나가 엘라스틱하다라는 거죠. 자원을 빠르게 확장하고 축소하고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나 고객의 커넥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소스를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온프라미스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많은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같이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 사용자가 불규칙하게 변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것들은 현재 AWS가 제공해드리는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현재까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온프라미스에 둬서 이것들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의 레이턴시는 또 다른 주제로 다뤄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사 케이스는 앞서도 설명되었던 AWS에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들의 리소스를 AWS에 있는 다양한 EC2 인스턴스들과 온프라미스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존의 버추얼 머신 또는 피지컬 서버 기반의 서비스들과 하나로 묶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트래픽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수명이 다 되었거나 마이그레이션이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리소스를 해제함으로써 완전하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 리인벤트 때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었었고요. 우리가 흔히 온프라미스에서 가상화 환경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VMware의 vSphere 가상화 환경이 AWS 환경상에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VMware Cloud on AWS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Mware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의 SDCDC라고 하는 솔루션이 저희 AWS의 데이터 센터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vSphere 환경과 하나처럼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중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이브리드 커넥션을 통해서 VMware의 NXS와 VMware Cloud on AWS에 있는 NXS가 L2 VPN으로 vMotion 트래픽을 통과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VMware Cloud on AWS가 부수적으로 AWS에 있는 여러 가지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와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장점만을 잘 취사 선택해서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연결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액세스하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수준에서는 보안상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경제적으로 퍼블릭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충분히 암호화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VP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sec 기반의 VPN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AWS가 풀리 매니지드하는 하드웨어 VPN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VPN 장비와 터널링을 뚫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VPN 인스턴스를 저희 AWS 쪽에 두고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VPN 터널링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 아마도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VPN과 다르게 퍼블릭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디케이트한 전용 회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안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고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인터넷의 여러 가지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스와 레이턴시는 굉장히 가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다이렉트 커넥트는 아시다시피 고정된 지속적인 밴드위스와 고정된 레이턴시를 항상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항상 예측 가능한 수준의 품질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AWS와 연결하는 지역 거점을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 세계 80여 개의 DX 로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AWS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인지는 절대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나 유일하게 오픈하는 이 위치가 바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의 밴드위스나 레이턴시 요구사항에 따라서 원지 또는 텐지의 전용 회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옵션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굳이 원지가 아니라 뭐 50메가, 100메가 또는 500메가까지의 아주 적은 양의 밴드위스만 필요하다면 저희 다이렉트 커넥터 파트너들이 제공해드리는 서브 원지라고 하는 호스티드 다이렉트 커넥터 옵션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리형으로 제공되는 AWS의 VPN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PN 서비스는 기본되는 사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의 클라우드가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VPN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기 위한 키 알고리즘, 그리고 해싱 알고리즘, 그리고 키 교환을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해싱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224, 256 모두 다 제공이 되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SHA-256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WS 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VPC, 앞서 설명을 들으시기에 여러분들의 자체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VPN을 연결하기 위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VPN 장비, VPN 어플라이언스가 여기서는 CG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스터머 게이트웨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VPN 커넥션을 맺고 거기에 암호화된 터널을 형성을 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VPN 커넥션에서 두 개의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터널은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 쪽 VGW 사이드에 T1, 터널 1과 터널 2가 존재하고 모두 다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GW는 두 개의 퍼블릭한 터널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터널 엔드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CGW, 즉 VPN 장비와 두 개의 터널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시면 VPC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고객 게이트웨이, 즉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그리고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AWS 사이즈의 VGW를 이야기하고요. 이 둘 사이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VPN 연결이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커넥션을 선택하면 가장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퍼블릭 IP를 통한 터널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WS 사이드의 이중화는 터널 이중화로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터널 이중화는 서로 다른 분리된 하드웨어에서 터널 엔드포인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리던던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사이드 측면에서의 이중화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분리된 VPN 어플라이언스를 역시 AWS에 있는 하나의 VGW와 터널을 맺게 되시게 되고요. 이 경우 두 개의 VPN 커넥션이 생기고 총 4개의 VPN 터널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객사에서도 모두 다 하드웨어 수준의 이중화를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WS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되는 VPC가 많다면 이 앞서 보셨던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VPC 단위의 매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의 여러분들의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역시 모두 다 터널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VPC로 고객 쪽 어플라이언스도 이중화를 하게 된다면 총 4개의 VPN 커넥션과 8개의 VPN 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WS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이 VPN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대부분의 AWS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이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템은 현재 터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의 상태와 그 터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온 것에 대한 통계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특정한 컨디션일 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알람도 역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앞서 보셨던 VGW를 통해서 AWS가 풀리 매니지라는 VPN으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연결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AWS의 리소스와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리소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소스는 이 VPN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VPC 내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셨다면 현재로서는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재로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WS가 관리형
파일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는 NAS 서비스인 EFS도 현재 제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S3 다이나모 DB와 같은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서비스, 그리고 프라이빗 링크 엔드포인트도 현재로서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디플로이먼트 하기 전에 항상 AWS의 리미테이션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기능 개선을 하면서 항상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현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수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반드시 VPN을 통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기술한 프락시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지드 VPN 서비스를 한번 요약을 하면 굉장히 설치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선택만 하시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쉽게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이 VPN 서비스 간의 라우팅은 스태틱 라우팅 또는 BGP를 통한 다이나믹 라우팅 모두 다 가능하시고, 여러분들의 VPC가 다수가 있다면 다수의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역시 별도로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용성이나 탄력성은 하나의 VGW에서 하드웨어 장비로 분리된 두 개의 터널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중화를 제공하게 되고요. 역시 여러분 사이드, 고객 사이드도 당연히 이중화를 구성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VPN 커넥션이 업이 된 상태부터 시간당 0.005불의 포트 차지가 여러분들께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아웃에 대한 과금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CGW가, 즉 여러분들의 게이트웨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과금은 달라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CGW가 AWS 동일 리전 내에 다른 VPC에 있다면 리전 내 요금인 기가바이트당 0.001불,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커스터머 게이트웨이가 AWS의 다른 지역에 있는 리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리전인 0.08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닌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VPN 터널링을 맺게 된다면 인터넷 아웃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VGW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은 현재로서는 1.25GBps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밴드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VPN으로 두 번째 옵션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VPN 서비스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EC2라고 하는 AWS 인스턴스에 VPN에 관련된 엔진이나 서비스를 올려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형 VPN인 VGW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의 라우팅 디바이스처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게이트웨이, 즉 이 EC2 인스턴스가 인터넷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VPN 어플라이언스와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VPN 커넥션과 터널을 맺게 됩니다. 저희 VPC에서 EC2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VPN을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상용 또는 오픈소스 제품군들이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손쉽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VPN 인스턴스는 오픈소스 또는 상용 제품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고, 만약에 VGW가 제공하는 단순한 VPN 기능 외에 부수적인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고가용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가용성에 대한 고려 그리고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중화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인스턴스를 다중 에이지에 배포를 해서 기본적으로 HA를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 고객 사이트도 필요하고요. 비용은 약간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의 비용, 그리고 그 위에 상용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그 상용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 그리고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또 두 개의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비용,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데이터 아웃에 대한 트래픽 비용을 모두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성능은 VGW에 비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EC2 인스턴스가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퍼포먼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VPN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밴드들이 제공하는 라이센스에 대한 성능에 대한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질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고객분들께 저희의 위치가 어딥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이렉트 커넥트로 접속하는 지점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80여 개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의 가산 그리고 경기 평촌에 있는 LG U+ 이 두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의 다이렉트 커넥트 접속 지점으로 한국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은 실제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WS의 하나의 리즌은 다수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하나의 리즌은 외부 네트워크 또는 다른 AWS 리즌과 통신하기 위해서 트랜짓 센터라는 것을 당연히 이중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은 저희 AWS 리즌의 트랜짓 센터와 역시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좀 보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이제 고객 온프라미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 전용 회선을 구성하셔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까지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선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용 회선이든 아니면 MPLS든 아니면 메트로 인터넷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져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라우터를 설치할 상면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라우터를 설치하시게 되고요. 그 상면에 여러분들의 서버 또는 보안 장비들을 같이 함께 설치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시는 이유는 AWS와 가장 빠르게, AWS의 VPC와 가장 빠르게 통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코로케이션 위치에 여러분들의 부수적인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WS의 케이지에 AWS의 다이렉트 커넥터 라우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우터와 AWS 라우터를 상호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크로스 커넥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싱글 모드 케이블을 통해서 상호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와 AWS VPC가 물리적으로 연결이 다 완료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고객 쪽 라우터의 기본적인 요건은 싱글 모드 파이버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802.1q VLAN 태깅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BGP 라우팅 프로토콜이 지원되고 BGP에 대한 MD5 책섬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지원되는 MTU의 사이즈는 1522바이트이고요. 9000바이트에 대한 전부 프레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제공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의 VPC를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했을 때 이중화에 대한 기본 구성은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와 하나의 VPN 백업 회선을 통해서 이중화를 기본적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다이렉트 커넥트 컴포넌트 중에 하나의 이슈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VPN으로 앞서 보셨던 메인지드 VPN이 되었든 EC2 호스트 기반의 VPN이 되었든 페일오버 하도록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회선만으로 대역폭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 링크 에그레이션 그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라우터에서 AWS 라우터로 다수의 링크를 에그리게이션으로 묶어서 밴드위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10G 내링크를 통해서 40G, 그래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LACP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화에 대한 부분 중에 만약에 AWS 쪽 라우터의 이중화는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계정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커넥션을 하나 더 신청하시게 되면, 하나의 계정에서 또 다른 DX 커넥트 회선을 신청하시게 되면 AWS는 기본적으로 분리된 하드웨어에서 또 다른 링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AWS 사이드에서 물리적인 이중화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라우터 쪽도 역시 이중화, DX 로케이션에서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DX 로케이션조차도 분산된, 아까 보셨던 두 개의 DX 로케이션을 모두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DX 로케이션에 있는 라우터, DX 커넥터의 거점 자체의 장애 모두 다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AWS에서 여러분들 온프라미스로 나가는 트래픽과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서 AWS로 들어오는 트래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로드 밸런싱 또는 여러 가지 프라이오리티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WS의 VPC를 기준으로 이그레스, 즉 AWS에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로 가는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BGP의 AS 패스 옵션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패스가 차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링크를 모두 다 동등하게 사용하는 ECMP가 제공이 되고요. 예를 들면 액티브 백업과 같은 형태로 사용해야 된다면 하나의 DX 커넥트 라우터는 AS 패스 프리펜딩이 없이 나머지 하나의 DX 라우터는 AS 패스 프리펜딩을 붙여서 좀 더 긴 경로라고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AWS 입장에서는 경로가 좀 더 짧은 쪽으로 항상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프라미스 입장에서 AWS로 들어올 때는 BGP의 옵션 중 로컬 프리퍼런스 가중치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링크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로컬 프리퍼런스가 없는 경우 역시 ECMP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 있는 라우터 역시 이중화하고 ISP 역시도 이중화해서 완전한 이중화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DX를 기술적으로 약간만 좀 살펴보면요. 온프라미스부터 DX 로케이션에 있는 여러분들 라우터까지는 회선 사업자의 망으로 그대로 가져오겠지만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 코로케이션에 있는 여러분들의 라우터에서부터 AWS 라우터까지는 아까 보셨던 싱글 모드 5를 통해서 크로스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스 커넥션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하나의 DX 링크를 다이렉트 커넥트 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X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라우터 쪽에서는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요구사항 중에 802.1Q VLAN 태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양한 개수의 버추얼한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필요해지고요. 각각의 분리된 인터페이스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AWS 사이드의 다양한 VPC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매핑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인터페이스와 퍼블릭 인터페이스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는 AWS의 VPC, 즉 여러분들의 VPC로 매핑되는 경우, 그리고 퍼블릭 인터페이스는 AWS가 제공하는 퍼블릭 서비스, 예를 들면 S3나 다이나모DB와 같은 퍼블릭 공간에서 리즌별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들 온프라미스에서 다이렉트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실 때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BGP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AS 넘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공식 퍼블릭 AS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 AS 넘버 역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 퍼블릭 서비스를 위한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이 피어링크의 퍼블릭 IP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31비트 두 개의 퍼블릭 IP가 필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시지 않았을 경우에 AWS로 서포트 케이스를 여시면 AWS가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WS의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의 기술적인 내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VLAN별로 트래픽을 분리하고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와 프라이빗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를 버추얼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소유의 이 고객 라우터에 적용하시기만 하면 구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구성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십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의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킨스 또는 LGU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포트 속도를 얼마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AWS 리뷰가 끝나면 Letter of Authorization이라는 이 다큐멘트가 여러분들께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는 어떤 상면에 어떤 포트로 AWS 라우터 쪽에 어떤 포트로 연결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구성 정보가 있고 이것을 저희의 다이렉트 파트너 쪽에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가 크로스 커넥션을 여러분들 고객 라우터와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라우터 간의 크로스 커넥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구성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 첫 번째 데디케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원지 또는 텐지 옵션을 온전하게 고객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연결을 생성하고 LOA를 다운로드 받고 크로스 커넥션을 해서 그 이후부터 필요에 따라서 계속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의 VPC와 매핑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되고요. 내가 굳이 1기가가 아닌 50메가에서 500메가까지의 낮은 대역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의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들께 호스티드 커넥션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의 파트너가 그만큼의 밴드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할당을 해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가 4군데, 공식 파트너가 4군데 존재를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회선 잡자를 통해서도 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4군데의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니터링도 역시 클라우드 와치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송량 기반, 그리고 링크의 상태나 오류, 그리고 광 레벨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전 세계의 퍼블릭 리전 모두 다 제공이 되고요. 80여 개 이상의 로케이션으로 접속 지점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넥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대 72시간 내에 저희가 리뷰해서 오소라이제이션을 드리게 되고, 그 이후 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 여러분들의 상면을 확보하고 라우트를 넣는 여러 가지 시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은 스태틱 라우팅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BGP로만 연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중화 구성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DX의 VPN, 2개의 DX 라우터 또는 2개의 DX 로케이션 선정, 그리고 고객 쪽 이중화, 그리고 이 모든 구성에 대해서 VPN을 백업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아까 하셨던 이제 크로스 커넥트를 한 시점에 포트가 온라인된 시점부터 시간당 포트 비용이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라우터를 기점으로 AWS 기준으로 데이터 아웃, AWS를 빠져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과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프라미스에서부터 저희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까지 전용 회선을 끌고 오시는 그에 대한 비용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 여러분들의 케이지 내에 라우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보안 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면에 대한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데디케이트 옵션으로 원지 또는 텐지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텐지가 부족한 경우에 링크 에그리게이션으로 다수의 포트를 에그리게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 이하의 미만의 속도가 필요한 경우 호스티드 서브 원지 호스티드 커넥션을 통해서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앞서 보셨던 다이렉트 커넥트로 완전하게 이중화를 구현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라우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지 VPC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는 자체적으로 AWS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이고요. 기본적으로 라우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라우팅은 로컬 라우트라고 하는 VPC 자체의 서브넷 범위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요.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다이나믹이나 또는 스태틱 라우팅을 별도로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때의 가장 우선순위는 롱기스트 프리피스 매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세밀한 라우팅 테이블이 먼저 우선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보다는 스태틱이 우선하고, 다이나믹인 경우에, 즉 BGP인 경우에 VPN보다 다이렉트 커넥트가 더 우선합니다. 그리고 멀티플 옵션일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동일한 AS 경로 값을 가진다면 두 개의 경로를 모두 다 ECMP로 사용하지만, 만약에 액티브 스탠바이로 운영한다면 짧은 AS 패스를 가진 쪽이 먼저 우선하게 되고요. 만약에 경로가 모두 코스트가 동일하다면 ECMP를 사용하고 플로우 기반으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VPN 커넥션에서 받은 라우팅이 그 다음에 선택이 되게 됩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구성한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AWS의 또 다른 서비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역 거점에 다이렉트 커넥트 커넥션을 맺으셨다면, 서비스를 쓰고 계신다면, 전 세계 AWS의 모든 퍼블릭 리전과 그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커넥션을 통해서 모든 16개의 퍼블릭 리전의 여러분들의 VPC와 통신을 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저희 DX 로케이션 간에 다이렉트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붙여주십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개의 VPC를 매핑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인터페이스였는데, 하나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용으로 선언을 하시게 되고요. AWS 상에 있는 글로벌 리전에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VPC와 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수적인 구성 없이 전 세계 모든 리전에 있는 여러분들의 VPC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의 플로우는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서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로 피어링 되어 있는 모든 VPC와 온프라미스 간의 피어 투 피어, 즉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이 가능하시고요. 역시 AWS의 VPC 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통신 옵션 중에 VPC 피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피어링까지 경유해서 트랜짓하게 통신하는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VPC와도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VPC와 모두 다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주제이고요. 클라우드 허브 또는 트랜짓 VPC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WS VPN 클라우드 허브는 AWS가 가지고 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산된 데이터 센터를 통합하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또는 분산 허브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다양한 지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의 VGW와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IPsec 기반으로 터널을 맺어 놓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VGW는 이 모든 BGP 라우팅 정보를 다른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 쪽으로도 다 흘려줘서 이 각각의 여러분들의 떨어져 있는 지점이나 지사들이 AWS의 VGW를 통해서 상호 통신까지도 가능한 이 옵션이 VPN 클라우드 허브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온프라미스 뿐만 아니라 또 AWS의 또 다른 VPC 역시도 이 클라우드 허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이 트랜짓 VPC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기본적으로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가지는 글로벌 트랜짓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한 연결 옵션 중에 대부분 VPC 피어링 또는 인터리전 VPC 피어링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대부분 피어 투 피어 통신만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2의 n승계만큼의 연결이 계속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리의 부담, 운영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트랜짓 옵션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리전의 하나의 VPC를 트랜짓 VPC로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랜짓 라우팅의 기능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글로벌한 VPC, 어떠한 리전이 되었든 이런 글로벌한 VPC와 또는 여러분의 온프라미스와 이 트랜짓 VPC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PC 대 VPC 간 통신은 단순히 VPC 피어링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지만 VPC 피어링은 트랜짓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랜짓 VPC와 각각의 연결의 대상이 되는, 즉 여기서 스포크 VPC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이 VPN 터널링을 맺게 되고요. 이러한 전체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기반으로 각각의 흩어진 VPC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트랜짓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모두 다 상호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바로 이 트랜짓 VPC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프리젠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이 점점 이 트랜짓 VPC를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만약 유즈 케이스를 한번 보면 우리가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고 여러 개의 글로벌한 대륙별로 다양한 VPC에서 지역 고객들을 위해서 이러한 VP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Q에 당연히 이제 모든 메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짓 VPC들은, 스포크 VPC들은 본사에 있는 뭐 인사 시스템이 됐든 ERP 시스템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이 VPC들은 상대 지역에 있는 데이터 역시도 참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 옵션이 있을 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슈는 저희가 대륙별로 구분을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유럽 대륙에 있는 하나의 스포크 VPC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유럽 지역의 스포크 VPC와 통신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구성대로 하면 트랜짓 VPC가 있는 서울로 다시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통신 케이스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VPC 피어링 또는 인터리전 피어링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글로벌 트랜짓 VPC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은 보시는 것처럼 각 대륙별 거점을 만드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별로 트랜짓을 두고 각
대륙에 있는 트래픽, 모든 트래픽은 그 트랜짓을 통해서 모두 다 익스체인지가 되고, 각각의 대륙 간의 통신은 또 역시 각 대륙에 있는 트랜짓을 통해서 상호 교환이 되는 형태로 해서 그 대륙의 트래픽은 그 대륙 내에 머물고, 그리고 다른 대륙에 있는 시스템에 액세스를 해야 된다면 글로벌 트랜짓을 통해서 목적지 대륙으로 가는 형태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보셨던 글로벌 트랜짓 네트워크를 구현하실 수 있는 저희의 파트너 솔루션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저희 글로벌 트랜짓 네트워크 솔루션 페이지에 보시는 아비아트릭스, 시스코, 주니퍼, 리버베드는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고 AWS와 굉장히 잘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자동화되어서 글로벌 트랜짓 네트워크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약간은 매뉴얼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 트랜짓을 구현하실 수 있는 옵션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세션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요구사항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음 세션을 준비할 거고요.